저 폐지 줍는 시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인생이 완벽할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날 아침 골목길 모퉁이에서 우연히 들었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음장처럼 얼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이것은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세 이효림 씨의 이야기입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얇은 이불 사이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지만 저는 이미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들 내외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괜찮으려나.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갈색 머리를 낮게 묶어 올리고 남편이 살아계실 적 입던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는 명품 코트들이 걸려 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이 낡은 옷이 더 어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지만 이 정도는 견딜만 했습니다. 골목 한켠에 숨겨둔 폐지 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또 나가세요? 옆집 박씨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다 저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서요. 에휴, 며느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새벽부터.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더 말씀하시려 했지만 저는 가볍게 인사하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동네를 걷는 일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미니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했죠. 어머님 건강도 챙기시고 용돈도 버시고 일석이조네요.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여기저기 버려진 박스와 신문을 주웠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등이 시큰거렸지만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거리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레에 폐지가 제법 쌓였습니다. 오늘은 10,000원은 되겠네. 고물상까지 가는 길, 제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2층 창문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고물상 아저씨가 폐지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12,000원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10,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생활비 보태는 데 쓸 겁니다. 며느리가 늘 어머님이 용돈이라도 버시니까 집안 경제에 도움이 되네요라고 말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모퉁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유럽 여행가? 나도 가고 싶다. 며느리 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모퉁이 뒤에 섰습니다. 에이, 우리는 무리야.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근데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폐지 줍는 시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인생이 완벽할 텐데. 아침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술에 끌고 나가는 거 보면 진짜 창피해 죽겠어. 우리 집 앞에서만큼은 좀 피해서 다녔으면 좋겠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에휴, 시부모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남편은 또 엄마 편만 들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야. 그냥 요양원 같은 데 보내면 안 되나 남편한테 슬쩍 얘기해 볼까 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효도는 해야지. 근데 있잖아. 효도도 정도껏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매일 폐지 줍는 늙은이 뒷바라지하면서 우리 인생은 언제 사는 건데?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 멀리 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10,000원짜리 지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늙은이. 그게 나구나. 제 평생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하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수백억 대 재산도 화려한 삶도 모든 걸 버리고 평범한 행복을 선택했죠. 그리고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의 아내는 저를 폐지 줍는 늙은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레를 골목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전화 통화 따윈 없었다는 듯이. 응, 왔다. 아이고, 추우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저는 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2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고 방금 들은 대화 내용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40년 만에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효림아, 오랜만이구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오빠의 목소리는 언제나 든든했습니다. 오빠, 나 지쳤어.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참 답답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사는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방, 낡은 가구, 색바랜 커튼. 이 모든 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일 줄 알았어. 그리고 실제로 행복했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영국이는 어떻게 하고 있니? 아들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국이는 착해. 너무 착해서 문제야. 아내 눈치만 보면서 살고 있어. 2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지켜준 적이 없어. 오빤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구나. 계획. 40년 전 제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오빠만이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부모님은 절대 반대했고 친척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오빠는 달랐습니다. 효림아, 내가 진짜 행복하다면 나는 찬성한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마.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진짜 필요할 때 혹은 내 선택이 옳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그때 다시 돌려줄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오빠, 나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 영국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물려줄 재산도 없어 보이는 나를 짐처럼 생각하는지. 그래, 그럼 시험해보자. 내가 더 가난해지면 며느리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날 거야.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동네가 완전히 잠들어 있을 때 폐지 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더 많이 주우면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식탁에서 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더 일찍 나가시는 것 같던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지만 눈빛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벌어오니까 좋다는 표정이네. 괜찮아.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더라.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용돈 드릴 형편이 안 돼서 어머님이 스스로 버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감사? 이렇게 대하면서 감사하다고? 저는 그저 밥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폐지수래요.
혹시 우리 집 앞에는 안 두시면 안 될까요? 이웃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좀 창피해서요. 손에 쥔 숟가락이 떨렸습니다. 알았어. 골목 안쪽에 둘게. 감사해요, 어머님. 역시 이해심이 많으세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며느리가 폐지 수레를 창피해한다. 집 앞에 두지 말라고 했다. 수첩이 점점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며느리의 본 모습을 기록한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복도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새벽부터 나가시는데. 왜? 건강하시잖아.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벌어오시는 돈이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사실이잖아. 그래도 뭐, 당신이 월급 더 받아올 수 있어? 없으면 어머님한테 감사하기라도 해. 아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구가, 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가슴이 시렸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강남 신세계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만나자. 내가 입을 옷을 준비해놨다. 저는 문자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니야, 내 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 왔어. 어머님, 이게 뭐예요? 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현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새벽 6시 폐지를 줍고 돌아온 저를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니였습니다. 손에는 제 폐지 수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수레를 또 현관 앞에 뒀어요? 제가 분명히 골목 안쪽에 두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어젯밤에 비가 와서 그냥. 비 오면 현관에 둬도 돼요? 이거 냄새 나잖아요. 택배 아저씨도 코 막고 지나가던데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층에서 자고 있을 아들이 깰 정도로. 알았어, 치울게. 아이고 참나. 나이 드시면 고집만 세진다니까. 수레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깊은 곳, 쓰레기통 옆에 수레를 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곳에. 이제 시작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니 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국그릇에는 건더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맹물에 가까운 국물만. 아, 어머님. 미역이 좀 모자라서요. 괜찮으시죠? 응.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만 국에 건더기를 안 넣어준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척들 오시는 거 아시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친척들이 우리 집에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응, 알아. 그런데, 어머님, 죄송한데 방에 계셔 주실 수 있으세요? 왜?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할게요. 그게, 어머님 요즘 폐지 주우시느라 좀 행색이, 옷도 낡으시고, 친척들한테 좀 그렇잖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았어. 감사해요. 이해해 주실지 알았어요. 명절날 저는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니, 스스로 갇힌 거였죠.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떠드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 영국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어머니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쉬고 계세요. 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럼 내가 인사라도 드려야지. 아니에요, 고모님. 주무시는데 깨우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잘 전해드릴게요. 발걸음 소리가 제 방문 앞까지 왔다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인가?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야, 영국이. 들어와.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접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드셔보시라고.
접시에는 떡 2개와 과일 몇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맙다. 엄마, 몸 괜찮아요? 제가 약이라도.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구나.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뭐가? 제가 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죄책감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영구가, 네, 엄마. 넌 엄마를 사랑하니?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왜 그런 말씀을? 그럼 왜 2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니? 엄마, 괜찮아, 나가봐. 미니가 찾을 거야. 아들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나를 숨겼다. 아들은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미니와 아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했어.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에휴, 진짜 힘들었어. 근데 어머님이 안 나오셔서 다행이야. 친척들한테 폐지 줍는 이야기 들키면 얼마나 창피했겠어. 당신이랑 나만 불효자 되는 거라고.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뭐. 당신 엄마 편만 들지 마.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너무 지쳤어.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이번 주 토요일 마지막 시험을 할 거야. 그 뒤에는 모든 게 끝날 거다. 토요일 오전 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애미야, 나 오늘 병원 좀 다녀올게. 네. 어디 아프세요? 걱정하는 척이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기검진. 금방 올게. 아,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오빠가 보낸 주소를 따라 신세계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VIP 라운지 앞에서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효림아, 오빠. 오랜만에 마주한 오빠는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들어가자. 준비해둔 게 있어.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부드러운 음악, 와인 향기. 이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원래 제가 살던 세계니까요. 여기 앉아. 직원이 곧 올 거야. 우아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이 편안함이란.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백화점 VIP 담당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김 매니저, 오랜만이에요. 회장님께서 사모님 오신다고 특별히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들, 여기. VIP 라운지래. 이 목소리는 민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라운지 안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기둥 뒤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미니가 친구 서너 명과 함께 라운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들뜬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미니야. 너 어떻게 VIP 라운지에 들어올 수 있어? 우리 남편이 카드 있거든. 한번 써보자고 해서 왔지 뭐. 거짓말이야. 우리 영국이가 무슨 VIP 카드가 있어. 라운지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손님, VIP 카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잠깐만요. 미니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챙겨왔는데. 카드 없으시면 입장이 어려우신데요. 아니, 있어요. 잠깐만요. 얼굴이 빨개진 미니가 필사적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니야, 괜찮아. 그냥 밖에서 쇼핑하자. 아니야. 분명 있다고. 그 순간 오빠가 일어섰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이 카드 찾으세요? 오빠가 손에 카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VIP 카드였습니다. 아, 네. 방금 밖에서 떨어뜨리신 것 같던데요. 오빠가 카드를 건넸습니다. 미니는 얼떨결에 카드를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미니가 카드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당연하지. 그건 내 카드가 아니니까. 하지만 친구들 앞이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손님 확인됐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미니 일행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욱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우와, 역시 VIP 라운지는 다르다. 미니야, 내 남편 괜찮은데? 그렇지?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거든. 거짓말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미니를 보니 한심했습니다. 미니 일행이 샴페인을 주문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불과 1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미니야, 너네 시어머니는 요즘 어때?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에이, 시어머니 얘기는 왜 해? 왜? 너 전화만 하면 시어머니 얘기하면서. 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 스트레스야. 매일 새벽에 폐지 주우러 나가시는데 그 술의 냄새며 뭐며. 헐, 폐지를 주워? 응. 창피해 죽겠어. 이웃들이 다 알잖아. 그래서 집 앞에는 두지 말라고 했어. 에이, 네가 용돈도 좀 드리고 해. 용돈? 용돈은 무슨? 그냥 요양원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안 그래. 그 순간 제가 앉아있던 곳에서 와인잔이 떨어졌습니다. 짤그랑. 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이 왜 여기?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준비해준 우아한 옷을 입고 갈색 머리를 단정히 올린 채로 너희가 VIP 라운지에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네. 미니야, 우리 영국이가 언제 VIP 카드를 만들었니? 그게. 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효림아, 지인분들이신 건가? 오빠, 여긴 우리 며느리 미니야. 미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오빠? 재벌 같이 보이는 저분이 어머님의? 응, 내 오빠야. 김 회장님. 미니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복도를 통해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니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미친 듯이 검색하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이제 시작이야, 미니야. 다음 날 아침 미니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잘 잤어. 어제 그 백화점에서. 왜, 재밌었어. 오빠도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고. 오빠분이 그 유명한 김 회장님이신가요? 응, 맞아. 미니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럼 어머님께서 그 재벌가. 그게 중요해? 저는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미니는 숟가락도 들지 못하고 저만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그럼 왜 폐지를 줍냐고? 돈이 필요해서지. 너도 내가 용돈 벌어오는 게 좋다고 했잖아. 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사에 간 아들, 미니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니가 창문에서 저를 지켜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궁금해 죽겠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고물상에서 폐지를 팔고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효림아, 어제 잘했어. 오빠, 미니 표정 봤어? 완전히 얼어붙었더라. 그럴만하지. 자기가 그동안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실은 재벌가 출신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며칠만 더 지켜보자. 본색이 완전히 드러날 거야.
오빠, 나 근데 이제 정말 못하겠어. 알아. 조금만 더 참아. 마지막이야. 집에 도착하니 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폐지 수레를 잡으려는 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저녁 식탁에 앉으니 평소와 달리 푸짐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국그릇에는 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반찬 준비했어요. 그래. 밥을 먹는 내내 미니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국간이 괜찮으세요?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괜찮아. 아, 그리고 어머님, 내일 제가 좋은 옷 사드리러 가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됐어. 에이, 왜요? 어머님께 명품 좀 사드리고 싶은데. 명품? 이제 그 단어가 나오는구나. 미니야. 네, 어머님. 너 내가 돈 많은 거 알았지? 미니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 보면 다 알아. 그럼 이제부터 나한테 잘해주려고? 어머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진심? 2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방으로 와. 미니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따라왔습니다. 방 안에서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수첩이요? 응, 수첩. 2년 동안 내가 나한테 한 모든 것들이 여기 적혀 있어. 수첩을 펼쳤습니다. 3월 5일. 며느리가 폐지 수레를 집 앞에 두지 말라고 했다. 5월 20일. 며느리가 국에 나만 건더기를 안 넣어줬다. 설날. 며느리가 친척들한테 나를 숨겼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있어.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들도 다 들었어. 폐지 줍는 시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인생이 완벽할 텐데. 요양원 보내고 싶다. 다 들었어, 미니야. 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와서?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저는 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미니야,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뭐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언제 존중한 적이 있었니? 한 번이라도? 미니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제가 폐지를 주우러 나가려고 하자 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폐지 주우러. 안 돼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어머님 같은 분이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저는 미니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신경 꺼. 어머님,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골목길을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미니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도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 어머님, 제발요.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진심? 저는 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서 보이는 건 진심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니야. 네. 너 내가 돈 없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지?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 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니의 위선은 계속됐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고 제가 외출할 때마다 따라 나서려 하고 친구들에게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알아? 라며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영국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민이 요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긴 좋은 거 아니니? 아니, 뭔가 이상해요. 갑자기 너무 잘해주니까. 영국아, 네. 너는 2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니? 엄마, 난 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내가 아내를 말릴 거라고,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 영국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약했어요. 민이 눈치만 보고, 약한 게 아니야. 비겁한 거지. 네. 영국아, 너도 민이처럼 내가 돈 있다는 거 알고 나서 태도 바뀐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네 엄마라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합가한 이유로 나를 그렇게 방치했어? 네 처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영국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가봐. 생각 좀 하고 싶어? 영국이가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왜 울고 있니? 오빠, 나 정말 지쳤어. 며느리는 위선을 떨고 아들은 비겁하고 내 집이 내 집 같지가 않아.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낫겠어. 더 외롭고 힘들어. 효림아, 40년 전 내가 재산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한 게 잘못된 거였나 봐. 결국 사람들은 다 돈을 보는 거잖아. 아니야, 효림아.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내 남편은 평생 너를 아껴주다 갔잖아. 자식들은 단지 시험을 할 때가 온 거야. 시험? 응.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할 때 이제 마지막 단계야. 마지막? 2주 후 내 생일이잖아. 그날 모든 걸 끝낼 거야. 어떻게? 미니가 내 생일 파티를 준비한다더라. 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자. 오빠, 효림아, 조금만 더 참아. 그리고 기억해.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단지 사람을 잘못 믿었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2주만 더 참으면 끝이야. 복도에서 미니와 영국이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생신 파티 준비 다 됐어. 고급 레스토랑도 예약했고 친척들한테도 다 연락했어. 근데 당신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뭐가?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님이잖아. 그래. 여보, 그리고 있잖아. 어머님께 명품 선물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데 카드 좀 써도 돼? 뭐? 그건 좀. 에이, 어머님 기분 좋아하실 거야. 나중에 우리한테 다 돌아올 거잖아. 나중에 돌아올 거라. 결국 그게 목적이었구나.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돈이 목적이었다. 생신 파티도 명품 선물도 모두 나중에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투자였다. 수첩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생신 파티 당일 미니가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은 강남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하얀 테이블보, 은빛 촛대, 모든 게 화려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미니가 제 옆에 붙어 다니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명품 한복을 입은 저를 보며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형수님, 오늘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시네. 영국이가 옷 사드렸나 봐. 효도하네.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고모, 삼촌, 사촌들. 2년 전 명절에 저를 만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잘 모시나 봐요.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잘 모셔? 2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 기절하겠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고급 한정식 코스,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자, 어머님을 위해 건배. 미니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야.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70개의 초가 켜진 큰 케이크였습니다. 어머님, 소원 빌으세요. 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원? 내 소원은 하나야. 진실을 밝히는 것. 초를 끄고 저는 멈췄습니다. 잠깐. 네. 어머님? 내가 먼저 할 말이 있어.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내 생일에 이렇게 모두 모여줘서 고마워. 특히 미니, 내가 이 자리를 준비해줘서 정말 고맙고. 에이,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했어. 어머님? 미니야, 너부터 시작할까? 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용돈이라도 알아서 벌라고 폐지 줍는 걸 말리지는 않으면서 폐지 수레를 집 앞에 두지 말라고 했지. 창피하다고. 어머님, 그건 명절 때는 친척들한테 내가 창피하다고 나를 숨겼어. 방에 가둬놓고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했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을 퍼도 식구들 다 좋은 거 퍼주고 나만 먹다만 것 같이 맹국물만 퍼줬지.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오해? 2년 동안 매일 기록했어. 여기다 있어.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2년간 내가 나한테 한 모든 말과 행동이 여기 적혀 있어. 수첩을 펼쳐 보여주자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 폐지 줍는 시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인생이 완벽할 텐데. 미니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 그것도 내가 한 말이지? 나는 다 들었어. 골목 모퉁이에서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거. 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와서 2년 동안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대한 적 있니? 있어요. 진심이었어요. 거짓말. 너는 내가 돈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어. 친척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형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요?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미안, 늦었습니다. 오빠, 효림아, 생일 축하한다. 오빠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혹시 김 회장님? 저 유명한 강남 부동산 재벌. 오빠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김재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동생 김효림입니다.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효림이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수백억대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 재산을 대신 관리해 왔고요. 그런데 오빠가 미니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라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폐지를 줍는다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숨기고 인간 이하로 대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재산가라는 걸 알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이게 진심인가요? 미니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너한테 필요한 건 어머니가 아니라 돈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아들 영국이를 바라봤습니다. 영국아. 네. 엄마. 너도 마찬가지야. 2년 동안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엄마, 죄송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넌 2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허무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빠 가자. 저는 오빠와 함께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영국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30층, 통유리 창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고 한강은 검은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손에 들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색 머리는 이제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고 편안한 캐시미어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었지. 40년 만에 돌아온 삶. 낯설지만 편안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사모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아들 영국이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 깊어진 눈 밑 그늘. 엄마, 왔구나, 앉아. 영국이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차 한잔 하러 왔어요. 응. 저는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영국이는 6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번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부터는 그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갔습니다. 엄마, 민희가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그래. 저는 반대했는데 민희가 먼저 나가겠다고. 당연하지. 자기한테 돌아올 돈이 없는 걸 알았을 테니까. 영국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맞았어요. 민희는 돈을 받던 거예요. 이제 알았어?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영국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지난 6개월 동안 뭘 배웠니? 영국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도. 눈물이 영국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비겁했어요. 2년 동안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울지 마. 너도 이제 50 가까운 나이잖아. 엄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구가 나는 40년 전에 선택을 했어. 재산 대신 사랑을 선택했지.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와의 삶은 정말 행복했거든. 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너희들과 살면서 너무 처량했어. 그래서 시험을 하고 싶었어. 내 아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에 따라 나를 버릴 수도 있는지. 엄마, 저는 존경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알아. 그런데 마음속 사랑이나 존경만으로는 부족해. 행동이 있어야 해. 용기가 있어야 하고. 영국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증명할게요. 제가 진짜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저는 영국이를 바라봤습니다. 증명? 어떻게? 지금부터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오든 제가 엄마 곁을 지킬게요. 그래. 그리고 제가 저 자신부터 바꿀게요. 더 이상 비겁하지 않겠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구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알아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진심이 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엄마. 영국이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영국이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효림아, 영국이 또 갔다 왔니? 응. 어때, 변한 것 같니? 글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 서두르지 마. 40년을 기다렸는데 6개월쯤이야. 전화를 끊고 방 한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폐지 수레가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가 왜 그걸 가져왔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수레를 보면 지난 2년이 생각났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허리가 휘는 고통,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침묵. 하지만 동시에 제가 배운 것도 생각났습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 물질과 진심의 차이, 용기 있는 사랑과 비겁한 사랑의 차이. 지금 외롭지 않냐고요? 조금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진실 속에서 사는 게 낫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영국이의 필체였습니다. 엄마, 저는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나약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변하고 싶어요. 진짜 엄마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제가 증명할게요. 사랑합니다, 엄마. 편지를 읽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폐지 수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수레를 다시 끌고 나갈 날이 올까?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평생 간직할 겁니다. 겸손함, 인내, 그리고 진실을 보는 눈.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방의 스탠드를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혼자지만 평온했습니다. 거짓 없는 삶. 그게 제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효림 씨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선택.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심 없는 관계 속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라도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효림 씨처럼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효림 씨였다면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셨을까요? 이효림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이효림 씨 같은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픈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